시간이 좀 흐를수록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잠재됐던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부위도 늘어나고 통증도 심해지고 통증 위치도 수시로 변하고. 안녕하세요. 모던랩 이철입니다.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한문철 TV, 한분리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 운인 것 같고 운명인 것 같아요. 바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의연한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하게 될 건지, 합의는 나중 문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전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치료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묻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진료를 많이 해봤던 원장님이 낫겠죠? 정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교통사고 환자 엄청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자동차 보험으로 오신 환자분들 네. 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교통사고 아닌 일반 환자분들은 주소증이 있잖아요. 난 목이 아프다. 나는 어깨를 다쳤다. 무릎,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사고는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충격이 전신적으로 가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죠. 목, 어깨, 허리, 무릎,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핸들을 잡고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서 손목이 아픈 분들도 많고요. 사고 순간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발목이나 종아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고요. 교통사고 증상은 딱 어떤 증상이 교통사고 증상이다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적인 다발성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부터 폐차를 해야 될 수준으로 아주 심한 사고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증상은 거의 전신적인 모든 부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개인이 어디가 아픈지는 실은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호소하시는 것도 살펴보고 그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직접 일일이 손으로 살피고 영상으로 살피고 여러 부분이 다 아프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예전에 안 좋았던 부위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가벼운 이제 충돌 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옆에 꺾어져 있었다면 네. 그 충격이 고스란히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네. 새로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경미하게 나면 아픈 곳이 없더라도 이제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병원에 가야 되나요? 당연히 가야죠.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고가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우선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잘못되어 있는지 사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는 실은 사고 처리도 있고 경황이 없어서 어디가 아프고 힘든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생각보다 경미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귀가하셔서 자고 일어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자고 일어나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고 당일은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일어날 수가 없더라. 어디가 아픈지 호소를 특정하지 못하시고 온몸이 다 아프다. 두들겨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고 초기에 어디가 어떻게 정확히 힘든지 내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빨리 가셔서 철저하게 검진받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는 게 예후가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나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장님들의 경험상 이렇게 증상이 변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면 초반에 무조건 입원해야 하나요? 우선은 입원을 한다 안 한다 어떤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입원을 하건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 치료를 하건 간에 매일같이 치료하고 매일같이 이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고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거동이 제한되면 당연히 입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의료진이 24시간 밀착해서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하면은 아시다시피 생업이 중단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아파도 중단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입원을 하든 외래로 다니시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일같이 외래로 오셔서 증상이 어디가 나빠지고 어디가 힘들어지는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사고 난 직후보다 오히려 시간이 좀 흐를수록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잠재됐던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부위도 늘어나고 통증도 심해지고 통증 위치도
날씨도 수시로 변하고 맞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사고 후에 열심히 치료를 한 경우에도 사고 후 7일에서 10일 정도 경과됐을 때 그때 이제 증상들의 피크를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의료진마다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사고가 좀 경미하셔도 최소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해서 매일 경과를 보든 외래 치료를 나오시든 2, 3주 정도는 매일 경과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치료의 영역도 있지만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을 남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치료를 받거나 영상 검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치료할 때 후유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한방 치료가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양방 치료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골절이 있다든지 외상이 있다든지 정형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엔 당연히 양방 쪽으로 먼저 가시게 되겠죠. 네. 보통 가장 흔히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이제 외상이나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면은 두부 쪽에 CT를 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두부 CT를 찍었는데 별다르게 병변이 없으면 양방 쪽에서는 보통 근육통이나 염좌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를 주시고 물리치료 정도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상 부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증상 강도나 양상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진통소염제나 물리치료만으로 이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방 치료기관으로 오시게 되면은 침치료, 그 다음에 어혈이라든지 피로물질을 배출해주는 부항치료, 여러 가지 약침치료, 그 다음에 수기요법을 통한 부정열을 해소하는 추나치료, 그 다음에 물리요법들도 다양하고 통증 조절 기능 회복을 위해서 투약하는 한약물도 있죠. 맞습니다. 골절이나 외상이 심할 때는 당연히 양방 의료기관을 먼저 찾으시게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다발성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다양한 치료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양방 한방 따지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증상이나 외상 정도에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통증을 줄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방 영역에서는 분명히 또 한방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한방 치료 중에 한약도 저희가 투여를 하는데 그렇죠. 예. 한약 치료도 효과적인가요? 효과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필수라고 봐야죠. 약간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고가 났는데 왜 한약을 주지?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 한약은 약간 저절로 보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한방 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한약들은 보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골격계적인 통증과 증상들을 가라앉히고 통증 조절 기능 회복을 위해서 쓰는 엄연한 치료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약으로 오인하시면 안 되고요. 보약으로 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예. 보약은 교통사고로 처리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진맥을 통해서 따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접수로 진행되는 이 한약 처방은 사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약을 배제한 상태에서 침치료나 추나치료, 약침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분명히 치료 효율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당연히 여러 가지 치료 수단을 통해서 조절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를테면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 과정을 그 치료 한약물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증상은 여러 가지 한방 치료 수단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지금 안 하고 있을 때도 투약을 통해서 치료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겉과 속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약 투약은 좋은 게 아니라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 확실히 효과가 다릅니다. 저희는 진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교통사고 후유증 그리고 교통사고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처리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네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저는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 드리는 게 임상 증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사고 치료를 받는 가장 주된 목적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이잖아요. 맞습니다. 통증이 줄었다 그래도 이 사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예측보다 훨씬 더 통증이 빨리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증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완벽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시점이 아니고요. 내가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컨디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컨디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게 목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통증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아팠었던 통증이나 맞아요. 내 지병이나 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사고 접수가 됐을 때 통증 치료의 목표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고 전에 나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고 전에 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가 사고 전의 상태로 충분히 회복을 했어 라고 하면 그때까지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는 통증 강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위해서 내원하실 때 만나 뵙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객관적인 어떤 영상 검사라든지 이학적 검사라든지 치료하면서 이제 터치하면서 나타나는 것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종료 시점은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내 몸이 알고 있거든요. 치료하시는 한의사 선생님께 치료하면서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좀 알려드리면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체계가 약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합의하기 전까지는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지만 별다른 거 없으면 4주 안에 치료가 종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 종결되기 전에 담당 한의사나 의사한테 얘기하면 연장 진단서를 낼 수 있어요. 추가 진단서 가능한 그렇죠. 네. 2주 단위로 혹은 뭐 4주 단위로 내게 되는데 그때 요구하시면 저희 뭐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교통사고 치료하시면서 네. 인상 깊었던 환자나 아니면 네. 인상 깊었던 뭐 치료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죠. 수개월간 심한 허리 디스크 겸 협착증으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서 3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하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3개월 이상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환자분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겨우겨우 통증 저림이 많이 절반 이상 줄었었어요.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환자분이세요. 너무 통증이 심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고가 났다고.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엄청 노력을 해서 통증이랑 다리 저림이랑 그런 걸 많이 줄여놨는데 사고 충격이 다시 한번 이제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방 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이라 한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는 거동이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퇴원시켜서 계속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고 통증이 내 원래 지병이나 내 원래 증상들에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병변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서요. 우선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시면 평소에 다니던 병원이나 의료인,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사고 났을 때 바로 그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원래 내 평소의 몸 상태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 충격 플러스 내 증상이나 내 지병 있죠.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꼭 원래 진료받던 믿을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본인들의 이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치료 스케줄을 잡기가 어려워요. 보통 병원도 직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끝나는 시간과 환자가 끝나는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주말 진료나 야간 진료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 원장님 한의원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못 오시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귀가해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야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가 있으니 그거 시간에 맞춰서 담당 한의사랑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교통사고는 지금 느끼는 증상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치료받으러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평일 시간에 일이 끝나고 병원 오는 데까지 30분, 1시간, 치료받는데 1시간, 또 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면 퇴근 후에 2-3시간 동안 본인 시간을 투자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입원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치료를 이제 등한시한다면 후유증이 안 남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후유증이 남으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 후유증이 어떤 날은 되게 아프고 어떤 날은 덜 아프고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남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지금 의료기관을 찾아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랑 얘기 나누실 거죠? 그럼요. 네, 또 뵙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던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